제2부 올라오는 역사 내려가는 역사 발당당한 출발 글월이 없는 역사 그 지리 그 민족이 고난에 묻어요 고난의 주인공임을 보았다. 그 뒤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더듬어 보려 하였다. 그 뜻이 나타난 것이 역사의 변천일 것이다.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일은 각기 다르면서도 그 밑을 꿰뚫어 한 개의 뜻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어떤 한 개의 힘이 파란을 거듭하는 역사 변천 밑에서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있다. 우리 옛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같이 하는 단식은 사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글월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작 고려시대에 와서 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사료는 중국 문헌에 조각조각 끼어져 있는 것과 약간의 유물들이다. 글월이를 새삼스럽게 모으기 전에 한국 역사는 다 설명이 된 셈이다. 기록이 없는 5천년 문화. 이것이 한국 역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것은 인도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민족이 문화를 파괴하는 버릇이 많다는 것이다. 한번 판국이 바뀌면 전의 것은 없애버리는 버릇이 있다. 경주에 태종 무열왕 비가 있다. 중요한 비몸은 없다. 고려조에 와서 일부러 없애버린 것이다. 전하는 말에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다음 짱구로 했던 옛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말이 있다. 삼국사기는 옛날 일을 알려주는 것보다 가려버린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전의 것은 없애버리려 한다. 문화는 나와 다르더라도 원수의 것일 거라도 보존을 하는 데서 발달한다. 사료가 부족한 데는 이런 원인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신화 전설의 시대 한민족이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나선 것은 5천년 전이다. 불완전한 기록과 유물의 사다리를 더듬어 역사의 망대를 올라가면 기원전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을 훨씬 넘은 때에 가서 희미하게 시작되는 한국 역사를 본다.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연대는 정확히 모르나 기원전 2300년쯤이라면 애굽의 제4왕조 시대이다. 당군이 태백산에 나라를 세우느라 바빴던 때에 쿠프 왕은 대피라밋을 짓느라 바빴을 것이다. 동양에서는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 건국 이야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들은 다른 데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부여 사람들도 자기네는 피난민의 자손이라고 했다 한다. 그것은 아마 역사전 시대에 된 민족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리라.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기원은 대개 하나 아닌가, 그 보금자리는 중앙아시아 부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니 이들은 아득한 옛날 거기를 떠나 천천히 동북으로 이동한 갈래일 것이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 동북으로 달리는 산줄기를 타고 흥안령을 넘어 만주병원에 들어온 다음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발전했을 것이다. 한민족은 몽고인종의 한 갈래인데 몽고인종의 근거지는 파미르 고원이다. 몇만 년 전 여기서 인류의 분산이 생길 때 그 마루떡 동쪽으로 나온 것이 몽고인종이요. 그것이 아시아 민족이 되었다. 만주에까지 오는 동안 얼마가 걸렸을지 모른다. 만도까지 오는 동안 단번에 된 것이 아니고 거푸거푸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기는 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보여 숙신 고려 마한 진한 변한 이해맥 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냥에서 짐승치기로 농사짓기로 그때 사람의 생활이 어땠을까 알 길이 없다. 단군이 정치하는 곳을 신시라 했다. 그것은 도시 살림이 시작된 곳이다. 사냥질을 그만두고 짐승을 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변동이 일어난다. 골짜기에서 발전되면 버렁벌로 간다. 서라벌, 신라, 밀불, 달구불, 서울 등이 이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다. 사람들은 전에 어디서 먹을 것이 있나, 어디 흉악한 짐승이 있지 않나, 저놈의 바위나 나무구멍 속에 귀신이 있지 않나, 자연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던 데에서 달라져 보다 사람에 대해 마음을 쓰게 되었다. 단군의 도시란 그런 것의 하나일 것이다. 단군이란 그런 복잡해가는 사람 사회의 변동기에 힘과 재주와 내다보는 생각과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서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주어 우리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했던 지도적 인물일 것이다. 하나님 섬기기, 그들의 정신생활은 어땠을까? 글자가 이미 있었다면 사상의 교통은 활발했을 것이다. 종교는 다신교였다. 지금도 그 그루터기가 전해오고 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두드러진 지위를 가졌다. 상당히 도덕적 성격이 높은 존재였다. 그는 천지의 주인인 동시에 민족의 조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믿었고 정치는 그를 섬기는 일이었다. 신시라는 말도 그래서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하늘과 관계 있는 말이다. 하늘은 한울인지 하늘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름, 사람 이름에 한과 하나인 것이리라.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요. 우리 문화는 한 문화다. 그것을 인격화해 대표하는 것이 한님, 하나님, 환인이다. 태백불가는 산으로 이것을 표시한 것이다. 옛날 종교는 산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군이 백두산에 내렸다는 것은 이것이요. 우리나라 곳곳에 백산, 태백산이 있는 것은 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하늘, 하늘에서 표시하면 해다. 그러므로 태양신 섬김과도 하나다. 박 또는 박사상은 그리하여 나온 것이다. 후대 도교, 유교, 불교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은 제상제, 제석으로 바뀌어 불린다.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유일신을 번역하는데 이것을 써서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조상 공경을 우상 숭배라 해서 종래의 도덕을 뿌리치 만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며 민중의 가슴속에 불이 박은 하나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홍익인간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려는 도덕적 주제이기는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같이 양심의 깨끗한 만을 위하여 엄격하게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었다. 아직도 마법과 물령 숭배의 사상을 벗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에서 보고하는 말이다. 내려와서 천리의 어그러짐이 어떤 터럭끝 같은 처음의 잘못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으려 하는 말이지 그때로는 잘못이라 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종교도 처음은 역시 그런 데서 나왔고 인도의 종교도 시작은 그런 것이다. 이때의 형편으로 하면 고난의 역사가 될 이유가 없다. 도리어 희망을 약속하는 출발이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옛적 어느 날 망망한 만주평원의 거친 풀밭 위에 먼동이 틀 무렵 밝아오는 그 빛이 억만 년 사람의 그림자를 본 일이 없는 홍안역의 마루턱을 희망과 장엄으로 물들일 때 큰 사람의 한때가 허리엔 제각기 돌도끼를 차고 손에는 활을 들고 선발대의 걸음으로 꼭대기에 나타났다.
이마에는 어진이의 기상이 서려 있고 눈빛에는 날쌘의 정신이 들어있다. 주먹은 굳게 쥐고 입은 무겁게 다물어 상가는 마음을 나타낸다. 손눈해가 결승선을 차 던지는 용사같이 솟아 지평선을 떠날 때 그들은 여기라고 외쳤다. 만주 벌판으로 내리달랐다. 한국 역사의 시작은 이러했으리라. 고 열국시대의 모밭 부족에서 나라로 당건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1200년 넘게 이어 있었다. 사람들의 살림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시대의 한국 사람의 민족 발전에 터가 잡혔다. 당군조선이 왜 망했나 기록이 없다. 다만 당군이 처음 태백산에 내려 모든 사람의 떠임을 받아 도읍을 평양으로 정하였다가 후에 이르러 당장경으로 옮기고 마지막에 아사들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태백산이 지금 백두산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평양도 꼭 지금 평양인지 알 수 없고 당장경의 위치도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없으나 당군조선이 끝난 것은 사실이다. 그저 임금의 계통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다. 사회의 형편이 달라진 것이다. 밖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일도 없는데 망한 것은 사회 변천으로 인한 정치제도의 변동이 아닐까. 즉, 그 전에 사람과 사람을 붙들어 매어 사회생활을 하게 했던 관계의 끈이 낡아 떨어지므로 나라가 망한 것이다. 본래 당군 시대는 핏줄로 얽히는 불학생활 제도의 사회였을 것이다. 당군이 거느렸다는 무리 삼천은 그런 불학이었을 것이다. 재정일치 시대일 것이다. 불학마다 머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또 임금에 속해 있다. 종교와 산은 뗄 수 없다. 당군도 태백산에 내렸다 하고 아사달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하며 온조가 나라를 세울 때에도 부하게 올라 나라터를 잡았다 한다. 옛날 나라를 세울 때는 반드시 명산에 올라 그 떨을 정하고 거기서 하늘에 제사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1000년을 넘어 살아오던 당군조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인종이 늘고 농사와 연장을 만드는 법이 발달하고 그러면 세상이 전과 같을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쇠를 쓰게 된 일이다. 석기를 쓰던 때에서 구리가 발견되어 연모를 만들게 되었다. 정치와 종교가 갈라지게 되었다. 정치는 좀 더 단단히 짜인 제도와 무력으로 해가게 되었다. 좀 더 크고 힘있고 묶어매는 힘있는 법적 규약 밑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나라는 그 수가 매우 많아 만주와 반도에 있는 것을 합하면 수백이 넘었던 모양이다. 부여는 만주에서 일어나 장백산맥 이북 흑룡강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군의 직계에서 나왔던 모양으로 문화의 수준도 높았다. 처음에는 나라가 성하여 여러 나라 중에 으뜸이었으나 안족과 선비족이 쳐들어옴을 입어 힘이 약해지고 동북의 두 부여가 되었다가 고구려에 망한다. 음루, 부여 동쪽으로 지금 러시아 땅에 음루가 있었다. 사람들이 굵직하고 날쌔고 임금이란 것이 없고 활쏘기를 잘하여 활살이 유명한 산물이다. 옥저, 음루에서 남으로 내려와 함경도에 오면 옥저가 있다. 함은 길주, 단천 등지의 평해를 중심으로 했다. 생선 소금이 나고 음락제도가 잘 돼 있었다. 그러나 북쪽에 음루가 쳐들어오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졸본, 장백산 골짜기에는 조그마한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 중이 하나가 졸본이다. 졸본은 본래 작았는데 동명성왕 주몽이 동부여에서 와서 그 나라를 얻어가지고
고구려를 세움으로써 나라 힘이 덜쳐진다. 기자조선, 압록강 하류에 내려오면 요동으로부터 황해도, 평안도 지방에 걸쳐 기자조선이 있었다. 옛날부터 있는 기록에는 이 나라의 시작에 관해 중국은 은나라 왕족 기자가 그 나라가 망할 때에 동으로 조선에 들어와 나라 세우고 노읍을 평양에 정하고 팔조로서 백성을 가르쳤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말이 많으나 대체로 그 기록은 중국 숭배 사상에 중독된 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데는 노후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때 중국 천주는 전쟁으로 어지러운 때였으니 아마 많은 중국인들이 난리를 피해왔을 것이고 우리 민족 성격이 평화적이어서 받아들여 같이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중국 옛날에 만든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한인이 그 부근에 많이 와서 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 중국 문화가 왔을 것이다. 이리하여 기자 동네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뒤에 나오는 위만의 이야기는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기자가 정말 임금이 되었나 아닌가. 팔조의 가르침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큰 문제는 아니다. 기자만한 인격에 제 나라가 망했다고 남의 나라에 와서 임금 지랄 리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인심이 아무리 못나기로 밖에서 도망온 사람을 임금으로 모셨을 리도 없고 되었다면 기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사실에 없는 일이다. 주의할 점은 중국 이민과 중국 문화가 흘러든 것, 더구나 그로 인한 경제 변동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한족 여러 나라의 종주권이 그리로 옮겨갔다는 일이다. 부여가 망한 것은 이들에게 눌려서 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나 마침내는 연나라 전쟁 피난민인 위만이 기자조선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그랬다가 80년 후에는 한무제가 쳐들어옴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한해 직속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맥, 옥저희 남쪽에 이어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예맥 두 나라가 있었다. 사만, 한강을 건너 삼남 지방에 가면 사만이 있다. 만이 가장 강대하여 충청 전라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진안은 경상도를 차지했고 변안은 마진둘 사이에 있다가 변안의 남쪽 한 모퉁이에 가야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몇 개로의 나라로 되어 있었다 한다. 신라가 나라를 세울 때 육촌장이 모여 운운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작은 여러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제각기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판, 당군조선 천년이 민족문화가 싹트는 시기라면 이 열국시대 천년은 그 못자리 시기이다. 장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격자를 기르기 위해 싹이 터나온 종자를 특별한 손질로 기르는 때다. 동북아시아의 한 무퉁이의 착한 사람의 나라를 세울 사명을 띠고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왔으나 그러한 큰 일은 그저 되는 대로 자연에 내맡겨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첫 단일한 것이 곧 여러 나라로 갈라놓은 것이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 하지만 정치는 양심과 사심이 갈라져 사는 데서 나온다. 양심의 명령대로만 한다면 정치가 필요 없다. 정치는 어느 정도의 강제다. 자각이 근본이지만 사람에게 다 자각에 의한 자진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다스림은 강제다. 그런데 한 옛적의 나라는 다스리는 힘이 그다지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또 다스린다 하여도 그것을 칼로 쥐고 하는 게 아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군조선이 발전될수록 그 다스리는 힘은 약해진다.
중앙의 건의를 느끼는 힘도 얇아진다. 그러므로 큰 단체 속에서 도덕 수준이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붙들어매는 힘을 강하게 하려면 단체를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단군 조선이 망한 것, 열국이 분립된 것을 보통 말로 설명하면 대륙의 교통에 따라 석기시대 살림에서 동기철기를 쓰게 되었고 그 때문에 경제관계에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겉에 나타난 현상이고 속에 있는 뜻을 봐야 한다. 문화는 자연 변천으로 오는 현상의 과정을 내 속에 있는 정신적 발전으로 삼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한 자리에서 이 시대를 본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두 사실을 본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은 유물론적 법칙만을 보는 것이다. 그럼 너는 어쩔 수 없는 그 필연 법칙 밑에서 투덜거리다가 멸망의 구멍으로 들어가라. 뜻을 찾는 우리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둘 것이다. 한사군. 하나는 한사군이다. 이 시대의 1000년을 통해 가장 큰 사건은 이것이다. 전한무제는 위시조선을 멸하고 거기에 내 고을을 두었다. 낙랑군이 이 땅에 죽지고 앉았던 400년 동안 우리는 한없는 고통을 겪었다. 나라의 심장부를 빼앗기고 남북으로 갈려하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는 업신여김은 또 얼마나 컸을까. 여기 비한다면 일제 36년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끄러운 짐이, 이 가난과 못남이 우리 임께 가지고 갈 시집 미천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다. 고난의 역사로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지면서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다. 400년 동안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과제였다. 이것을 깨닫고 일어선 것이 고구려였다. 이것은 한민족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교훈이었다. 자기를 지키기에 다부지지 못한 탓으로 중국 이민에게 속아 부끄러움을 샀던 한민족은 400년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고서 자각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 그 다음은 중국 문화가 들어온 것이다. 기자조선이 중국 사람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왔다고 했지만 낙랑군으로 인하여 그것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우리나라는 고유 사상이 없지 않았으나 유교는 동양 문화를 이루는 두 줄기 중에 하나가 되는 종교이니만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도 불가피했다. 이 400년은 무의미한 불행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본대로 우리의 고유한 종교가 윤리적 태도가 모자라는 것임을 생각할 때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그 불행 중에서도 이 높은 종교 도덕의 사상에 접함으로 정신 발달이 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때 그 왕도주의의 정치 철학은 고상한 것이었다. 잘못 받아 사대주의가 된 것은 나쁘나 그렇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세계의 종교적인 통일적인 성격이 있어서 된 것이다. 그와 같이 안으로 밖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들어있는 것은 뜻이 있어서 이 모바시대는 마련된 것이었다. 누가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큰 나무가 될까? 10. 뿔무 속의 삼국시대 뽑힌 새우부. 천년의 버치는 모판 시대를 지나는 동안 몇백이 되던 나라는 다 없어지고 남은 후보는 셋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다. 본래 반도의 지형이 세 구역으로 갈라져 있다. 세 부분은 각각 지리적으로 한 작은 단원이다. 북에는 개마고원이 있어서
압록도망, 청천 모든 강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그 유역에 살진 평야가 열려 있어 많은 사람을 기르게 되어 있다. 서남부에는 등뼈가 되는 산줄기로부터 갈빗대 모양으로 한강, 금강, 만경, 영산이 서해로 흘러들어가고 그 유역에 반도의 곡장이라는 살진 평야가 열려 있다. 동남부는 거대한 낙동강과 굽을 흘러가는 여러 가지 강들이 넓은 들을 만들어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 구역들은 산줄기로 막혀 있어서 그때의 교통수단으로는 넘기 어려운 국경선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가 제각기 골마다 발마다 자리 잡고 있어서 나뉘었다 아팠다 하는 동안에 문화는 점점 발달하고 사람과 물건이 오고 가면 많아지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단단하고 힘있는 나라를 요구하게 되자 경계선이 없어지고 자연적 큰 구분선이 국경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신라, 이 세 후보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신라는 역사상의 연대로 보면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선 나라다. 그러나 그 연대는 사실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경상도의 위치는 지금같이 교통이 편하고 항구를 통해서 문물을 실어들이는 데니 반도의 문호라 하고 부산 마산이 중요하지만 대륙과의 문화교통이 주요한 일이던 그때는 가장 좋지 못한 위치였다. 거기에다 진화는 서쪽 만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유로이 대륙과 교통할 수 없었다. 역사에 전하는 바를 보면 지난해는 마한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나라가 아주 약한 터에 왜구의 침해가 심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혁거세가 임금된 때부터 외인 침입이 매년같이 있었다 한다. 신라의 그러한 운명이 국민적 분투의 정신과 끈질긴 의지의 힘을 길러냈다. 화랑도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백제는 기름진 땅을 가졌고 거기에 만일의 긴 문화의 역사를 가졌던 나라이므로 경제가 넉넉하였다. 다도해를 끼었으므로 바다교통이 발달되어 남중국과 일본으로 교통이 잦았다. 고구려는 부여의 계통을 이은 나라로서 이로부터 오는 조상의 씩씩한 모습을 가졌다. 동명성왕이라는 주몽은 우리 5천년 역사를 통해 드물게 보는 어진이었다. 그러므로 상간의 졸본을 가지고 한때 동쪽아시아에서 덜치던 고구려를 만든 것이다. 예나 이제나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 고구려가 위대한 것은 고구려 민중이 위대한 것이다. 민중이 어떤 이상에 열중했던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의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 정신은 반발하여 버티고 나선 것이다. 주몽이란 활 잘 쏜다는 뜻이라지만 그 주몽이 동명성왕이 된 것은 활만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다. 민중 전체를 잡은 것이다. 정신과 뜻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뜻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음도 몸도 다 바친다. 고구려는 무사의 나라만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장한 민족이다. 평양 금수산 밑에 가서 그 무너진 옛터를 보라. 강서에 가서 그 새 무덤을 보라.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 가서 장군의 무덤을 보라. 광개토 황비를 보라. 그들은 작은 국민이 아니었다. 칼만 알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꿈을 모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는가. 남의 것을 배울 줄만 알고 제 것을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글자도 일찍부터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고구려가 마음껏 기운을 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죽었으니 그 문화와 유산이 연기와 티끌 속에 사라져 자취도 찾을 수 없다.
압록강, 도만강 남쪽 언덕에 갇혀 골짜기에 움츠리고 악착같이 기운을 못 편 백성들아, 그것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남해가 잔지러진 언덕 밑에 오물거리고 있는 사람들아. 고구려가 망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오늘날 너와 나의 죄 때문이다. 역사를 지나간 일의 결과라고 누가 그러나 역사는 장차 올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민족을 다듬어냄. 고구려는 볼만한 나라였다. 세 나라가 솥밥 같은 형제로 서로 맞서서 서로 나라 힘을 뼈기를 다투었다. 삼국시대는 한민족의 실현의 시기였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 갈라져 있던 여러 민족 씨름에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가 나왔듯이 우리는 이제 그 풀무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보리라. 낭랑, 이 시대를 민족 다듬음의 시기로 볼 때 뜻깊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낭랑이다. 민족 전체가 아주 다 망하든지 먹어버렸다면 또 모르지만 뻔히 있는 나라 복번에 남의 나라 관리가 와 있어 민족의 한 부분을 학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400년 동안 날마다 분통이 터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하였을까?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프로메테우스다. 고구려뿐 아니라 민족 전체에 준 과제였기 때문에 새 나라는 낭랑을 가운데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동안 강한 나라가 되었다. 불교가 들어옴. 그 다음 이 시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조건으로 봐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불교의 전례다. 불교의 의미는 첫째, 민족 통일의 미터가 되었다. 옛날부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은 종교가 다른 데서 왔다. 반드시 먹을 것을 다투어 싸운 것은 아니다. 섬기는 신이 달라서 미워서 싸우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신이다. 신이 일으키는 생명의 꿈틀거림이다. 전쟁은 결국 신의 전쟁이다. 그 대신 같은 종교가 민족의 차이를 없애는 일이 많다. 예로부터 정치가로서 종교 정책에 마음을 두지 않은 이가 없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는 민족 국가의 경계선을 넘은 종교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나 어떤 인종이나 거침없이 스며들어가는 종교다. 사람의 맨밑을 떠듬는 그 종교는 민족과 민족을 밑바닥에서 이어지게 한다. 깨어진 용광로. 삼국시대는 그렇게 마련된 시대였다. 그러나 실현은 실패로 돌아갔다. 용광로가 터졌다. 삼국의 정치적 싸움은 민족적 이상을 자각하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노름으로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고구려가 강성하여 통일사업에 이를 듯 보이더니 한편으로 신라가 강성의 감에 따라 삼국관계는 복잡해졌다. 2000년을 두고 기대해오던 이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민족적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 배포가 되어 있었건만 결과는 독립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 신라가 통일했다고 하나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사만을 통일했다고 당나라 옷을 입고 당나라 제도로 나라를 고치고 당나라 임금 앞에 절을 할 때 당군의 혼이 백두산에서 보았다면 그 어떠하였을까? 금강가에 평백제탑을 세우고 임금을 묶어 중국으로 잡아가고 낮과함이 붉게 물들 때 원조왕의
혼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한때 영웅 당태종도 어찌하지 못했던 고구려를 아비만도 못한 자식 남관 남생이 싸움하는 판에 소정방 서린기 이세적이 마음대로 짓밟는 것을 볼 때 죽은 원이 어떠하였을까? 김춘추의 아비 자식이 번갈아 당나라에 떠나들며 비루한 외교로 조상을 팔아 얻은 것은 반도 절반이었다. 시세가 허락지 않았으니 어쩌느냐 하면 변명이 될 듯도 하지만 아니다. 용서 못한다. 변명이 안 된다. 민족 통일의 큰일이 자기를 팔아버린 데서 실패했다는 것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예를 옛날 그리스의 만국사에서도 본다. 그리스가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망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 저밖에 모르고 전 민족을 돌아보지 않고 불타 싸우기를 마지 않는 동안에 북방의 오랑캐인 마케도니아로부터 죽게 된 것이다. 데모스테네스 같은 애국자가 미리 내다보고 죽음으로써 경고하였건만 결국 마케도니아에게 망한 것이다. 고구려의 죽음. 삼국시대의 실패의 원인은 고구려가 망한 데 있다. 누구나 역사를 읽는 사람은 민족의 종주권을 고구려에 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민족의 혼이 거기에 대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그리 망하지 않았더라면 만주조선은 하나로 통일되어 큰 나라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신라 백제가 분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민족 전체의 운명은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가 하려다 못한 일을 후에 금청은 사실로 해놓았으니 문화 수준이 훨씬 뒤떨어졌던 여진도 하는 것을 고구려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만일 고구려의 힘이 한때라도 중국으로 뻗었다면 그것은 또 그만두고 만주라도 놓지 않았더라면 동양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국주의를 주장함도 아니오 무력을 예찬하는 것도 아니다. 민족 운명의 변천을 말하는 데서 지난날에 천하 형세가 그랬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망했으니 이는 민족 전체의 흉조인 것이다. 우리가 본래 흥안령 마루떡에서 천하 형세를 내려다보며 백두산에서 천재 목욕하고 나라 일을 의논할 때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니라. 고구려를 편들고 신라를 깎는다 하지 마라. 만주와 조선을 하나로 다스릴 하늘이 정한 자연적 위치인 불칸산 잔등에서 고구려가 떨어졌으면 신라가 어떤 재주를 부린다 하여도 국한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일이다. 하물며 남의 힘을 빌려서 하였음일까? 고구려가 망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가 고구려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유감이 있는데 그것은 고구려가 그렇게 망할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다. 아니라 할 수 없는 사실을 눈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은 것이다. 사실 고구려의 죽음은 횡사다. 고구려는 참 죽어서는 안 될 죽음을 죽은 것이다. 한창 때의 사내가 죽은 것이다. 고구려의 힘든 싸움이 고구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이 그 죽음도 고구려 하나만의 일이 아니다. 고구려의 사명은 전 민족과 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을 지키는 일이었다. 한족과 선비족이 닥쳐오는 물결을 막다가 그 일선 위에서 거꾸러진 것이다. 낭랑을 도로 찾느라고 그 손은 다쳤고 선비 모용의 대적을 막느라고 그 다리는 상했고 수당의 도둑을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다음에는
신라가 염치 없이 당나라를 이끌고 들어와서 망하게 한 것이다. 겉으로 보면 신라와 고구려는 적국 사이요. 이해가 다르나 전민족의 자리에서 보면 신라의 통일 사업을 고구려도 도왔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은 고구려의 비장한 주검의 그늘 밑에서 된 것인 것이다. 통일 아닌 통일. 그러나 신라가 통일을 하긴 했으나 그것은 참된 통일이 아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민족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주역이 할 일을 고치고 반주의 곡조를 변경하였다. 삼국시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신라는 너무 과한 값을 주고 통일을 샀으나 그 통일은 보잘것없었다. 청천각 이북을 가보지 못한 통일이다. 통일이 아니라 분할이다. 이 때문에 나라 땅의 대부분을 잃고 일부분만이 남아서 한국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불교가 신라에 들어왔을 때에는 묵고자 모리라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고 순교로 포교를 한 이차돈에게서 보는 것 같은 위대한 이상이 있었고 원효같이 넓은 사상과 인격의 명성이 나타났으나 얼마 가지 못해 절은 음사의 소굴이 되었다. 최추원이 평하여 유불선 3교의 알점을 다 가지었다 하였다. 화랑도가 그것이다. 최추원이라면 그때 당나라 서울에 유학하여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말이 그런 것을 보면 화랑도의 훌륭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못 가 말라버린다. 관제를 당나라의 것으로 고치고 지명을 한문식으로 고치고 풍수까지 따랐으니 자기를 팔아 남의 힘을 빌려왔던 것이다. 한때 이긴 기분이 지나가자 나라 정치는 기울어졌다. 예공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간사한 것들이 이를 주장하고 임금을 죽이고 내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다. 마의 태자가 베옷을 입고 외로운 바위 밑에서 지낸 자취를 보고 우리는 지금도 한 줄기 눈물을 금치 못한다. 흥정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마지막에는 한 방울 피 흘림도 없이 천년 역사를 남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은 그 뿌리의 그 열매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신라의 마지막을 고구려의 그것에 비할 때 어떤가? 고구려의 백성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나라를 도로 찾자는 운동이 식을 줄 몰랐다. 발해는 사실상 고구려의 부흥이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이 아무리 도로 일어나도 역사의 방향은 달라졌다. 발해가 아무리 깃발을 날려보려 하고 동해 건너 일본의 화친의 팔을 내밀어 신라를 억눌러 보려고 하나 이제 다 쓸데없다. 역사의 지침이 한번 고난의 골짜기로 놓인 다음에는 만주는 한민족에게 빼앗겨버린 유업이다. 발해 사람은 그래도 그 혈관 속에 고구려의 피가 식지 않아 나라를 도로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만주벌판 버들숲마다 썰이어 있을 원통한 혼을 언제나 위로해 줄까. 이리하여 만주는 여러 민족이 드나드는 곳으로 내준 바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아니니 조선인이 하는 이름은 그 꼬리인 반도에만 국한되었으니 시작되던 때의 이 시대의 의미와 끝나는 때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태산명동서일필 쥐 한 마리에 의해 태산이 울려 흔들린다는 느낌이 없지 못하다. 아니라면 만고의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의미 없이 끝나지 않는다. 11. 다하지 못한 고려의 책임, 영원히 남는 책임. 역사는 뜻없이 끝나지 않는다.
실패는 또 한 번 살아보라는 명령이다. 개인의 경우 타락의 길을 밟는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우면서도 제가 마음을 돌이켜야 할 의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곳마다 때마다 일마다 있는 것 같이 나라 민족의 역사에서도 어느 시대가 실패로 돌아갔다 함은 영겁의 벌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다. 민족 통일을 하자던 것이 부서지고 말았고 문화 발달을 했어야 할 것이 시들어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한민족을 길이길이 아주 장사 지내는 실패일 수는 없다. 의무는 하늘의 명령이라 할 일을 명령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을 리 없다. 고려 사람으로서 만일 역사의 뜻을 깨달아 민족적 이상의 자각 아래 준비해온 것이 있었더라면 삼국 시대의 그 참혹한 역사도 빛나는 뜻으로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잃어버린 죄, 그런데 고려는 또 실패했다. 지금 이때 이제 한번 비약을 시험해 볼 때다. 하는 때가 왔건만 고려는 겁을 냈다. 고려 일대를 고려 일대로 만든 선비님들, 이름은 당군, 고구려 시대부터 있던 그 이름대로 선비건만, 선비의 정신은 팔아먹고 고린내 나는 유학자뿐이다. 불교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기로 그 고치는 것이 어찌 유교에 있느냐? 또 유교를 배우자는 것도 좋다. 어째 중국의 제도를 배워야 하느냐? 어째서 중국의 제도는 고상하고 우리 조상의 것은 속되냐? 네놈들이라 깔보기는 하였어도 그들은 오히려 똑똑했다. 모든 것이 내게, 자기에게 있지 않느냐? 불교도 유교도 나 찾음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 나를 잊은 유교로 나를 잊은 불교를 바꾸어 놓아도 소용이 없다. 고려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인은 아직도 나 찾을 생각을 아니한 데 있다. 고린내 나는 상투가 각가중을 대신했을 뿐이다. 한 발끈 나는 아직 어딘가 박혀 있다. 나라를 빨고 어미아비를 빨고 자신을 팔아 중화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 줄 알았으니 유교의 종이 된 것이다. 중국의 종이 된 것이다. 나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어진이의 말도 거짓이 될 뿐이다. 천하의 거짓으로 나라가 될 리가 없다. 우리 고난의 근본 원인은 나를 깊이 파지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